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020년 2번 문제입니다. 50점짜리 문제입니다. 기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은 직진 주행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15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키며 최종 정지했습니다. 15m를 발생시켰네요. 그리고 스키드마크는요, 차량 전면이 정지선에서 18m 떨어진 지점부터 전륜에 의해 최종 위치까지 두 줄이 생성되어 있었으며 A차량은 5m 동안 제동이 이루어진 이후 보행자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과 충돌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으며 CCTV 영상은요 1초당 25프레임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분석한 결과 보행자 진행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등된 후 A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한 지점까지 50개 프레임이 경과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등된 후 A차량과 보행자의 충돌한 시점까지요 50개 프레임이 경과된 사항이죠.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차량이 급제동하는 구간에서 노면 경사 오르막이 3%였고요. 마찰 계수가 0.8이었습니다. 즉 마찰 계수를 견인 계수로 변경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값은요 9.8mPa의 자승에 적용되었고요. A차량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에 적색등이 점등된과 동시에요. 사고 발생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충돌로 인해 A차량의 감속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동전 인지받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가속으로 진행하다가 스키드마크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스키드마크 발생 전까지 등가속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A차량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의 황색등 점등 시간은 3초고요. 스키드마크 시작 지점까지 등가속 운동했고요. 등가속 운동 구간에서 가속 견인 계수는요 0.25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계산은요 A차량의 전면 중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질문이 5개가 있었고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A차량의 보행자 충돌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충돌부터요 최종 정지까지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돌 시 속도 감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르막 경사입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견인 계수로 조정한 후에요 계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돌 후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0m/s이었었죠. 그리고 충돌부터요 정지까지 이동 거리가 10m였습니다. 이때 마찰 계수가 0.8이었었고요. 도로의 경사는요 3%였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요 9.8mP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견인 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요 경사의 900값 먼저 산출해야겠죠. 경사의 900값 G는요 경사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했죠. 그러면 900값은요 퍼센테이지 나누기 100이 됩니다. 도로의 경사가 3%였으니까요 3 나누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견인 계수 F는요 뮤 플러스 G죠. 뮤가 0.8이었었고요. G는 0.03이었습니다. 적용시켜서 계산하면은요 0.83이 나왔습니다. 점은 A차량의 보행자 충돌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처음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2FGD가 됩니다. F가 0.83이었었고요. G는 9.8, D는 1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83 곱하기 9.8 곱하기 1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75mP이 나왔습니다. 물론 등가속도 3번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도 되죠. 결론 내주면 되죠. A차량의 보행자 충돌 순간 속도는요 12.75mP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2입니다. A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충돌 시 속도가요 12.75mP이었었죠. 그리고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거리가 5m였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요 2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제동 시작부터요 충돌까지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동 시작부터 최종 정지까지의 정보를 활용해서 풀이할 수도 있겠죠. 충돌 시 속도 감속은 무시하기 때문에요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제동시부터 충돌까지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속도가 충돌시 속도죠. 12.75m/s였었고요.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거리는 5m였었고요. 이때의 견인계수는요. 먼저 산출했죠. 0.83이고요.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의 속도 구하면 되겠죠. 처음 속도 구하는 것입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의 자승은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VI의 자승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은 반대편에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없애려면은요.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됩니다.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VE가 12.75였었고요. F는 0.83, G는 9.8, D는 5m였습니다. 조정시키면은요. 루트 12.75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3 곱하기 9.8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5.62 메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 시작점 속도는요. 15.62 메타파스칼이라고 결론 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2번은요. 다른 풀이가 있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동 시작점부터 정지까지의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나중속도가 0이었었죠. 정지했으니까요. 그리고 제동 시작부터 정지까지 거리가 15m였었고요. 이때 견인계수는 0.83,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 속도는요. 처음 속도가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EFGD입니다. F가 0.83이었었고 G는 9.8이었었고요. D는 1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83 곱하기 9.8 곱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15.62m/s이 나왔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A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시작지 속도가요. 15.62m/s이었습니다. 낮은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속 견인 계수가 있었습니다. F는 0.25였었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지선에서 제동까지의 이동 거리가 18m였습니다. 그러면 A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처음 속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그래서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가속 구간이죠. 그래서 A는 FG 적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FGD가 됩니다. VE가 15.62m/s였었고요. F는 0.25, G는 9.8, D는 18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5.62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0.25 곱하기 9.8 곱하기 1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48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의 정지선 통과 시점 속도는요. 12.48m/s이라고 결론 지으면 됩니다. 질문 4입니다. A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보행자를 충돌하는 순간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정지선에서 제동 시작까지 이동 시간하고요. 제동 시작에서 충돌까지 이동 시간을 구해가지고 도해집은 내는 사항이죠. 그래서 먼저 정지선에서 제동 시작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속도가 12.48m/s였었고요. 나중 속도는 15.62m/s였었죠. 그리고 이동 거리가 18m였었고요. 이때 가속 견인 계수가 0.25, 중력 가속도는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지선에서 제동시까지 이동 시간 구하면 되겠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3공식은 안 되고요. 2공식은 복잡해지니까 1공식하고 4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1공식입니다. V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이동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이 구간은 가속 구간이죠. 그래서 A는 FG 적용하면 됩니다.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해가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T는 FG분의 VE-VI가 됩니다. VE가 15.62, VI가 12.48, F가 0.25,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25 곱하기 9.8분의 15.62 마이너스 12.4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8초가 나왔습니다. 그럼 4공식 활용해 보죠.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시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 플러스 VE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E는 분모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분의 ED가 됩니다. D가 18m, VI가 12.48m/s, VE가 15.62m/s이었습니다. 적용을 시키면은요. 12.48 더하기 15.68분의 2 곱하기 1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1.28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동 시작해서요. 충돌까지의 이동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요. 제동 시작지 속도인 15.62m/s이었고요. 나중 속도는 충돌 속도죠. 12.75m/s이었습니다. 이때 이동 거리는 5m였었고요. 연인 계수는 0.83이었죠. 그리고 중력가 속도는 9.8m/s의 자승입니다. 그럼 제동 시작에서요. 충돌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구할 거니까요. 3공식은 안 되죠. 그리고 2공식은 복잡해지니까요. 1공식하고 4공식만 활용하겠습니다. 1공식입니다. V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 마이너스 FG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12.75였었고요. VI는 15.62, F는 0.83,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83 곱하기 9.8분의 12.75 마이너스 15.62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0.35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공식 활용하겠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VI 플러스 VE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분모가 되고요. E는 분모였으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T는요. VI 플러스 VE분의 ED가 됩니다. VI가 15.62, VE가 12.75, 그리고 D는 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2.75 더하기 15.62분의 2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35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선에서요. 충돌까지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정지선에서 제동까지 이동 시간 1.28초와 제동 시작에서 충돌까지 이동 시간 0.35초를 더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적용해서 계산하시면은요. 1.63초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A 차량의 정지선 통과 시부터요. 보행자 충돌까지 소요 시간은요. 1.63초라고 결론 내면 됩니다. 다음은 질문 5입니다. A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 A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에 점등된 등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행자 진행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등된 후에요. A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한 시점까지 50개 프레임이 경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녹색등 점등부터 충돌까지 소요 시간을 산출했어요. A 차량 정지선에서 충돌까지 소요 시간인 1.63초와 비교해보면 되겠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은요. 1초당 25프레임이었습니다. 초당 프레임이었죠. 그리고 보행자 진행 녹색등 점등 후에요. A 차량과 보행자 충돌한 시점까지 50개 프레임이 경과하였다고 했습니다. 소요 프레임이 되겠죠. 그리고 A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 점등과 동시에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이 점등되었습니다. 그리고 A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의 황색등 점등 시간은요. 3초가 주어졌고요. A 차량 정지선에서요. 충돌까지 소요 시간은요. 1.63초였습니다. 보행자 녹색등과 점등 후에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까지 소요 시간을 산출하겠습니다. CCTV를 활용할 거니까요. 시간은 초당 프레임분의 소요 프레임이겠죠. 초당 프레임이 25개였었고요. 소요 프레임이 50개였습니다. 그러면 25분의 5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초가 나왔으니까요. A차 정지선에서 충돌까지 소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상황이죠. 결론 내주면 됩니다. CCTV 영상 분석상요. 보행자 녹색 등화 점등, 즉 정지선에서요. 차량의 적색 등화가 점등한 2초 후에요. 보행자와 A차량은 충돌했습니다. 충돌했고요. 그리고 A차량은요. 정지선에서의 충돌까지 소요 시간이요. 1.63초였습니다. 그러면 적색 신호등 0.37초 후에요. A차량은 정지선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A차량은요. 적색 등화에서 정지선을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호 위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